이번 시간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리우는 알고리즘이죠.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예제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가장 중요한 뉴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두뇌는 수백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과학자들도 있고요. 수조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이렇게 이제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많은 뉴런들의 연결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수억 개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은 이 생물학적인 뉴런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로지컬한 뉴런이고요. 이 바이올로지컬한 뉴런 제 생물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이렇게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제 영역이 있습니다. 축색돌기라고 하죠. 이렇게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은 각기 다른 가중치를 적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통, 압, 냉, 온. 저는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가장 큰 비중으로 느끼는 것이 이제 통증을 가장 크게 느끼고요.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이 냉, 차가운 거, 그 다음에 온에서 이제 따뜻한 거 순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똑같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X라고 했을 때 앞에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학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B를 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자극에 대한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뉴런으로 들어오면 뉴런 내에서 연산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을 하게 되고 이 출력하는 부분들은 이제 또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특정 이제 임계값을 넘냐 안 넘냐, 임계치를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특정 임계치를 넘으면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자극에 반응을 하고 특정 임계치를 넘지 않으면 이제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런의 출력의 특징은 두 가지죠. 자극에 반응을 한다와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만들어내는 함수를 액티베이션 함수다.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아래 보시면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이 액티베이션 함수 중에 대표적인 함수가 이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 S자 곡선 모양의 함수인데요. 이 들어오는 특정 값에 대해서 이 0.5보다 크냐 작냐, 0.5보다 크면은 이제 요거는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것이고 0.5보다 작다 그러면 자극에 반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준점을 중심으로 자극에 반응을 하냐, 자극에 반응을 안 하냐,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에 대한 특징, 각기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특징, 또 두 번째로는 출력에 대한 특징,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이 연결성은 서로 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다.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뉴런들은 혼자 반응하지 않고 이제 뉴런들이 이제 첫 번째 뉴런이 주는 출력을
그 다음 뉴런은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 뉴런은 이제 이 출력을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뉴런을 통과하고 난 결과 출력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뉴런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뉴런끼리 서로 연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런의 특징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인간의 뇌의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모방한 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능적으로 처리하는 복잡한 정보 처리 능력들을 기계를 통해 실현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신경망의 구조로부터 착안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은 참 성능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블랙박스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은 예측력이 좋다라고 하는 특징이죠. 예측력이 좋다. 최근에 이미지라든지 음성, 자연어 처리에 많이 쓰이고 있죠.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요.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빅데이터들,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신경망은 194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뉴런들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한 모형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1950년대에 지도학습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단층 신경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퍼셉트론이라고 불렸고요. 이 퍼셉트론은 프랭크 로젠블렛이라고 하는 박사가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직까지도 신경망에 대한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신경망, 방금 전에 보셨던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신경망 앞에 인공을 붙여서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퍼셉트론을 따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로 여러 층으로 쌓은 퍼셉트론, 네,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경들이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계층으로 뉴런들이 데이터들을 막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또 그 다음 계층으로 또 뉴런들이 정보들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출력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최종 크게 보시면은 세 가지 레이어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게 입력과 맞닿아 있는 층을 입력층이라고 합니다. 입력층. 그 다음에 출력과 맞닿아 있는 층을 출력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숨겨져 있는 층, 이래서 은닉층이라고 불리고요. 또는 히든 레이어, 이렇게 불리우는 층이죠. 히든 레이어. 그리고 이렇게 MLP라고 하는 알고리즘들이 발전을 하다가 여러 학습이 안 되는 문제들을 만났었고요. 그래서 두 번의 인공지능의 겨울이 있었습니다. 1986년도에는 제프리 힌톤이라고 하는 박사가 역전파 알고리즘,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면서 이론적인 함정들을 회피해서 우리의 각 뉴런에서 사용할 W 값들을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SLP라고 해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불리우는 층이고 입력층과 출력층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MLP라고 하는 방금 전에 보셨던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층이고요. 그리고 입력층이라고 하면 제 입력 데이터에 대응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각 입력 변수에 대응되는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층이 입력층, 인풋 레이어였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은닉층, 숨겨져 있다라고 해서 은닉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는 입력층으로부터 전달되는 변수 값들의 선형 결합을 비선형 결합으로 처리해서 출력층 또는 또 다른 은닉층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층입니다. 출력층은 목표 변수 y값에 대응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분류 모형 같은 경우는 해당 그룹의 수만큼의 출력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층,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3단계가 MLP인데 여러 개의 은닉층을 쌓는다면 더 딥하게 레이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는 이제 3개 층이었는데 더 늘리겠다. 이 얘기는 은닉층이 더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뉴런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네,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복잡하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입력에 맞닿아 있는 층과 출력에 맞닿아 있는 층은 고정이고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쌓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아까보다 더 깊어진다, 딥해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깊게 쌓은 인공신경망을 이제 더 딥한 딥러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활성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성화 함수는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불려지고요. 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해서 뉴런이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요. 스텝 펑션이라고 해서 0이냐 1이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출력값을 0이냐 1이냐 라고 하는 값을 내보내는 액티베이션 함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sin 펑션에서 -1 아니면 이제 1을 내보내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출력값을 0과 1이 아닌 -1과 1로 바꾼 부호 함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dentify 펑션이고요. 이미 들어온 값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S자 곡선 모양의 함수이고 0.5라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0.5보다 크면은 1이라고 해석을 하고 0.5보다 작으면은 이제 0이라고 해석하는 함수,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많이 사용됐던 알고리즘이고요. 또 두 번째로 하이퍼 탄젠트입니다. 하이퍼 탄젠트는 이제 이렇게 S자 곡선 모양으로 생긴 것은 시그모이드 함수와 같은데요. -1부터 1 사이 값을 갖는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렐루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렐루는 0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무조건 0으로 보내고 0보다 큰 지점에서는 값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맥스 0, 어떤 특정 값이 이 렐루의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렐루를 통과한 결과가 0이다.
그러면 자극에 반응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플러스 값이다. 그러면 이제 자극에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얼만큼의 강도로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렐로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렐로를 쓰시면 대다수 딥한 네트워크에서도 학습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저희 사이킨런에서는 렐로가 기본으로 디폴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망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 이제 1단계로 일단 자료를 선택하셔서 입력 변수가 뭔지, 출력 변수가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적절히 변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들을 작은 범위 내 값으로 변환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보통은 스케일 조정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죠. 그쵸? 스케일 조정하셔서 데이터들이 작은 범위 안에 값이 있을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드 수와 활성화 함수를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구성된 뉴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뉴런들을 이렇게 은닉층이나 입력층에서 사용될 뉴런들의 개수 몇 개로 할 것이냐. 지금은 3개로 되어 있지만 더 늘리실 수도 있겠죠. 그쵸? 노드의 개수를 결정해 주시고 활성화 함수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연결 강도에 대한 최적화해서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학습을 통해서 각각의 뉴런들은 자기의 가중치 값을 갖게 됩니다. W1, W2, W3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의 W 값들을 학습시키면 이제 학습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5단계로 이 검증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네트워크가 잘 학습이 되었는지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즉, 애큐리시를 보는 거죠. 정확도 얼만큼 잘 맞췄는가 살펴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생성된 모델을 적용하셔서 우리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결과, 애큐리시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서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으로 분석한다 라고 하는 건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해가는 두뇌의 어떤 신경망의 활동을 흉내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서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일반화함으로써 예측에 활용되는 분석 방법이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데이터는 이제 연속형 데이터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실 텐데요. 이 장점은 복잡하고 다양한 자료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연속형이나 범주형 변수에 관계없이 모두 다 분석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도 푸실 수 있고요. 또 회귀 문제도 푸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리고 입력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통해서 예측력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요. 결과에 대해서 분류와 예측 결과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생성 원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블랙박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쵸? 블랙박스 모델이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시에 랜덤하게 표본, 샘플을 선정하기 때문에 회귀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의 서머리, 전체적인 이제 요약 살펴보셨고요.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암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 진행해 볼 거고요. 그리고 MLP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앞에서 공부하셨던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를 암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류하는 문제를 풀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영상 여기서 멈춰 주시고 이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을 타이핑하셔서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암 예측, 암 데이터의 예측 예제에서는 저희 사이킷런에 보시면 사이킷런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서브 패키지 안에 MLP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분류기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분류 알고리즘이 적용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분류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셋은 데이터세트라고 하는 제 데이터셋 밑에 로드 브레스트 캔서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델 셀렉션 밑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브레스트 캔서 하셔가지고 데이터 가져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캔서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 X값이죠. X값의 최대값들 한번 찍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해서 X값, Y값 넘겨주시고 4개의 데이터로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X 언더바 트레인, X 언더바 테스트, 그리고 Y 언더바 트레인, 또 Y 언더바 테스트 이렇게 4조각으로 데이터들을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MLP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모델링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모델명을 스몰 MLP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값 주시고요. 그리고 MLP.fit 하셔서 학습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진행하셨으면 우리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이밸류에이션 해보셔야죠. MLP.score 하셔가지고 트레인 데이터 넣어주시고 스코어 값, 즉 에큐리시를 찍어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MLP.score 하셔서 테스트 데이터를 넣고 스코어 값 찍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저희 이제 학습 진행해 보셨고요. 그리고 또 성능 개선에 대한 방법으로는 저희의 모델의 그 아키텍처를 변경을 해 보시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히든 이제 레이어 사이즈라고 하는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00,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히든 레이어가 현재 1개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노드가 100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더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100, 100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그러면 히든 레이어가 2개 층이 되고 전체 입력층과 출력층을 합쳐서 4개 층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뉴런에서의 레이어에서 사용될 이제 뉴런의 개수, 노드의 개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이제 아키텍처를 변경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성능 개선에 대한 포인트로 스케일 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 조정하셔가지고 민맥스 스케일러 또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쓰셔서 데이터를 작은 범위 안에 값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더 좋은 성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